제가 오늘은 2022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궁금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저는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봐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정보들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고요. 저만 알고 있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공유하시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는 것을 지원을 받았어요. 한 사원분은 6개월 동안 190만 원씩 매월 지원을 받았었는데 정말 좋은 제도여서 훌륭한 인재를 6개월간 지원받으면서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19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이제 없어졌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게 편성이 됐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업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신규 청년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정규직 채용 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했을 때만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참여하시고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고용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인위적 감원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채용을 하고 다른 이제 입사자를 퇴사를 시키거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 감원이 그 사이에 없어야 된다. 직원분이 자진 퇴사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권고사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참여가 불가하다. 이건 뭐냐면요. 지원금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신청한 업체들이 많아서 예산이 벌써 소진이 됐다. 그럼 그 추후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채용을 2022년에 하셨다면 신규 채용을 하시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지를 보면은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1년간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직원분들이 워낙 출중하셔서 사실은 이 지원금은 못 받더라도 저는 저희 직원분들을 만난 거를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좀 채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회사를 퇴사하고 4대 보험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졸 이하라는 건 고졸까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신 대상 청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자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을 하셨다가 사업을 폐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셨던 청년. 그리고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요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입사한 청년 채용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사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안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 근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대학생, 학생 신분이실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이중 취득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국인인 경우.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인 경우나 영주나 영주권이나 결혼 이민자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업주의 배우자, 그러니까 사업자 대표의 배우자라든지 사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친인척인 경우에는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건비 지원 사업도 2022년에도 좋은 인재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 사업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좋은 이제 인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지원 사업도 받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세일 여성 인턴십입니다. 저희도 이제 인턴십 계약을 하신 예쁜 디자이너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인턴십은 2021년부터 소진시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2022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이 이 인턴십을 받고 있어요. 이 인턴십은 여성분들을 채용하셨을 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인턴 협약을 하시고 매월 3개월 동안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턴 기간 동안 8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턴 계약 종료를 했는데 사원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계속해서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 이상 사용용직을 전환하시고 고용 유지를 하시면 이 인턴분한테도 60만원을 지급하고 업체에도 80만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만약에 6개월 고용 유지까지 하셨다라고 하면은 32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은 여성이셔야 되고요. 결혼하셔서 이민한 여성도 가능하시고요. 주 3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월 15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셔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턴십은 각 지역구에 있는 세일 일하기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에도 사업하시면서 이런 혜택들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3월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기비 창업 패키지, 이런 좋은 사업들,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봐 드릴 때 같이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꼭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